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머니 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인 그가 우리나라를 보고 경고를 했습니다. 3년 뒤면 한국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거라고요. 저출산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이 속도라면 2029년쯤에는 대한민국이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이에요. 세계 최저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될까? 연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위기가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머니 사이드의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한국이 3년 뒤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세계 1등 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지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인공지능, 로봇 도입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사람이 줄어든다고요? 그럼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우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현장을 보세요. 공장 곳곳에 로봇이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수천 대의 산업용 로봇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소기업까지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2029년쯤이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겁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이게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한국이 그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 패권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요.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건 사실상 한국 기업들만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우리한테 반도체를 사러 줄 서는 상황이에요. 3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붐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실버 산업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실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900만 명이 넘어요. 2029년이면 1000만 명을 훌쩍 넘깁니다. 이분들이 쓰시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 여가 활동, 이 모든 게 다 산업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헬스케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K뷰티 아시죠? 모델 수출의 한국 성공을 화장품이 보여주는 전 상징이다. 세계에서 의료 난리예요. 물자로 가득 찬 이제 이 대형 K실버가 화물선이 뜹니다. 출항합니다. 한국식 노인케어 시스템, 한국산 건강기능식품, 한국형 실버타운 모델,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수출될 겁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한국의 고령화 대응 모델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먼저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면 전 세계가 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무인 국방 시스템입니다.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전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드론 전쟁 보셨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어요. 무인 정찰기, 무인 전투기, 심지어 무인 전차까지. 군인 숫자는 줄어도 전투력은 오히려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인 무기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어요.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나게 사가잖아요.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보라매 전투기. 앞으로 이런 수출이 더 늘어날 겁니다. 다섯 번째, K문화의 지속적인 영향력입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죠.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연예인들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산업은 연관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패션, 뷰티, 식품, 관광,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한류 팬들이 한국 화장품 사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어 배우고, 한국 여행 옵니다. 3년 뒤에는 이 영향력이 더 커질 거예요. 지금 10대, 20대들이 K-팝 듣고 자라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국가 자산인지 아십니까? 여섯 번째, 디지털 인프라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 모바일 네트워크 이미 세계 최고잖아요. 5G 통신망도 가장 먼저 깔았고요. 이제 6G가 나오면 또 우리가 제일 먼저 구축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모든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원격 의료, 메타버스 이 모든 게 빠른 통신망이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 한국은 이미 그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0년, 20년 걸려서 구축할 걸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선점 효과입니다. 7번째, 교육 수준과 인적 자원의 우수성입니다. 한국 사람들 교육열 엄청나죠? 대학 진학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 한 명이 더 귀해집니다. 더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한국 학생들 수학, 과학 실력 세계 최상위권이잖아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교육, 맞춤형 교육이 더 발전하면서 한 명 한 명의 능력이 더 극대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인재들이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거예요. 숫자는 줄어도 질은 오히려 높아지는 겁니다. 8번째, 바이오 헬스케어 혁명입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세계적이죠? 성형외과는 이미 세계 최고고요. 암치료 성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정밀 의료 이런 최첨단 바이오 기술에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 들어보셨죠?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한국이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면 전 세계 노인들이 우리 기술을 찾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9번째, 에너지 전환 리더십입니다. 기후위기 심각하죠? 전 세계 다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도 차세대 원전 SMR 2050년까지 탄소 모델입니다. 중립을 작고 달성하겠다고 안전한 설계로 선언했어요. 혁신적인 그런데 기술의 한국은 핵심을 특별합니다. 보여줍니다. 원자력 발전 이것이 기술이 차세대 세계 원전 최고 SMR 수준이거든요. 모델입니다. 이제 작고 소형 안전한 모듈 설계로 원자로 혁신적인 SMR 기술의 이게 뜨고 핵심을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안전하고 이것이 효율적인 차세대 차세대 원전 원전입니다. SMR 모델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까지 한국 기업들이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는 나라가 미래를 주도합니다. 한국이 그 선두에 설 수 있어요. 10번째, 위기 극복의 DNA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였죠. 그런데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IMF 때도 그랬잖아요. 금 모으기 운동하면서 다 같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위기라고요? 그럼 또 극복하면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듯이 우리 세대도 인구 감소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적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의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경고했다고요? 맞습니다. 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없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기업가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하고 로봇 만들고 신약 연구하고 있어요. 이분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50대, 60대 여러분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험으로 쌓아온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요즘 실버 창업 많이 하시잖아요. 60대에 새로운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나이 든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3년 뒤 한국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돼 있을 겁니다. 인구는 줄었지만 경제는 더 성장하고 기술은 더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보면서 말할 겁니다. 저 나라 좀다. 저출산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해. 한국이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이유 기억하세요.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실버 산업, 무인 국방, K문화, 디지털 인프라, 교육,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위기 극복의 DNA. 이 모든 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해낼 겁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우리 세대가 그걸 증명해 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머니사이드의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3년 뒤 한국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좋고 가족들께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가치가 있으니까요. 더머니사이드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불안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머니사이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